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바이오로고 디바이스를 보겠습니다. 바이오로고 디바이스. 대표님, 바이오로고 디바이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그 대답의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는 오랫동안에 그 회사가 그동안에 이어왔던 매출액 구조라든지 거기에 따른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주당 순가치도 계산하고 현금 흐름도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미래의 내재적 가치가 얼마나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기업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두 번째, 그동안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수급의 움직임 어땠느냐, 지지하정은 어땠느냐, 소위 말해서 채널의 형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 가격 분석, 차트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슈 앤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한 발 빨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도 아마 그 주식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기사를 찾아보고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도 보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더 민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막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벤처기업이죠. 소형주 코스닥 IT 종합, IT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전일 대비 2,4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좀 오르잖아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2,7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재무 정보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그동안에 실적이 어땠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150억에서 270억 사이 작년 2,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보게 되면 150억, 237억, 그 다음에 211억, 186억 이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내용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장사가 좀 안 되는 남기는 장사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기 실적을 볼 때 1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1, 4분기부터 한 4, 4분기까지 정도 보니까 4분기 정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이렇게 작년 그 2, 4분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 정보만 봐서는 이 실적 분기표만 봐서는 좀 캐스천이 찍혀요. 이만큼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매칭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과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선행한다, 후행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니까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서 지금 선행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연간 실적 한번 봐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700억에서 900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올해 들어서 매출액을 좀, 아니, 작년에 들어서 매출액이 좀 늘긴 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근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보게 되면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52주 신고가 경제 전일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건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죠. 수급에 대한 이야기.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주가 급등에 거래량 340만 주 오늘도 오를까? 요게 이제 2시간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요게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 쏟아지고 있죠. 자회사 1조 3조 매출 띄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11.9% 급등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셀바시온 코빅실브의 연간 판매고 최소 1조 원은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시 이렇게 기사화 시켜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셀바시온 코빅실브의 클로벌 판매고 1조 원 상해 예상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상해 예상의 예상, 그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가시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제 어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죠? 계약 방식은 국가별로 이렇게 내고요, 그죠?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리라는 가정해서 판매고 1조 넘어설 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어제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부터 어떤 그 작년이라든지 그 전부터 아니면 중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누가 먼저 손을 써서 사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올 때 이미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물려버리는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마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기준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은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예상인 거잖아요. 아직 그저 예상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코빅실브이는 판권 계약이 확정된 곳은 확정됐다잖아요. 그죠? 중동, 남미 등이 있다. 근데 이 판권이 확정되고 이야기가 나온 게 느닷없이 오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분석도 항상 뒷북을 치게 되고, 그래서 소문에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재무 정보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생긴 거고, 차트는 이미 우상향으로 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고요. 그럼 뭔가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오른 이 시점에서 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다 이건 이미 다 주가가 반영됐으니까 따라다니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다 이 정도 실적은 이거는 뭐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갔지만 2,000원에서 한 6,000원 3배 정도 올랐는데 이건 한 10배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 이슈가 된 거죠. 그죠? 이슈가 된 거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제 수급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대량 생산으로 대량 매집해 들어왔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요게 바로 지금 밑에 있는 요게 외국인들의 지금 보유 그림입니다. 그죠? 뭐 여기는 기타 보시면 기타 여기 기타 지표를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수량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은 이때부터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그 전에도 보시면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최근에 여기를 보게 되면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여기 8월 10날부터 아니면 그 전에 8월달 아니면 그 전에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5월달부터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기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봤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자리가 이 정도고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이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대량 매집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도 여기도 좀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팔고 사고 하면서 늘렸는데 요게 어제 같은 게 많이 샀죠. 그죠? 그러면 치고 나간 자리니까 적어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관심 있거나 이 주식 여기를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수급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전망이나 내용은 어차피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단가 추정치는 한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 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단가 추정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봤을 때는 한 이런 정도 5,000원, 100원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흐름상.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6,38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하회 이탈하게 되면 이 순간 하회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집한 이 부분이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생각이 하회 이탈해서 자꾸 부딪히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간다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간다가 아니고 일단 요거만 보면 단순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5월 달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샀다가 여기서 한번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렇게 피크침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올라오면 좀 이렇게 보유를 늘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팔고 그걸 반복을 하죠. 근데 이번에도 여기까지 좀 사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 이 외국인들이 사고 팔 흐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거의 약간 매칭되는 부분이 있죠. 흐름 자체가. 그래서 주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사는 올라갈 때도 얘네들이 좀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구역에서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팔아치웠던 그리고 밀리니까 또다시 사는 이런 형태가 좀 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큼은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거나 그 전망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 추정치로 예상이 되니 이 수급적인 이 자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100원을 하회 이탈해서 놓는다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한번 사볼 만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자, 그리고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린 공간 자체가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9,000원 선까지 8,500원 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가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거라면 잘 팔려고 아니면 홀딩을 할까 어떤 기준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디서 살까 그러려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가격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5,100원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파동 속에서 이렇게 계속 고가를 갱신해 나갈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미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익 실현이 들어가면 주가는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부분 있잖아요. 사는 부분. 그래서 단가를 추정해 봤을 때는 여기 5,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흐름상은 얘네들이 이렇게 주봉상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주봉 타고 가고 월봉 타고 가고요. 그죠? 일봉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거래가 많았던 자리가 좀 전에 봤지만 여기가 거래가 많았어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더더욱 외국인들이 여기서 샀다라는 의미가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거래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계속 팔아 제쳤고 누구는 계속 샀다는 건데 지금 외국인이 사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5,100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6,300원인데 뒤로 그 흐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10% 5,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얼마죠? 한 20%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거죠? 2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만약 여기서 팔기 시작하면 뒤로 밀리면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 20%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20% 이상을 비싸게 주고 쫓아가는 격이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주봉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5,000원 이 부분이잖아요. 5,000원 초반. 그래서 이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그 관심 있거나 사보고 싶다면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여기 5,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했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일봉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5,000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부딪혔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가를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많이 사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상향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 제시를 해보면 어차피 이슈는 있고요. 그 이슈가 그리고 혹시 모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하회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도루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그 중남미나 계획 확보되고 그런 나오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5,000원 초반대를 기준으로 해서 소폭에 내가 리스크를 등지고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서 논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수급선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미리 해둘 수가 있겠죠. 여기 이탈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거보다는 여기가 5,000원대 초반을 하위 이탈하게 되면 지금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깨지게 되죠. 그런 걸 감안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5,000원 초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흐름 자체는 8,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로고 디바이스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 대표가 지금 열심히 얘기 드려봤는데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그럼 황 대표 해볼래? 전 해볼 것 같아요. 대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비싸니까 좀 조정을 좀 주고요. 확인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20% 정도 리스크가 발생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20%를 주기에는 저는 감당하기가 너무 이거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역을 넘어간 거죠. 20%는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그죠? 기준에서. 저는 항상 기준을 할 때 12% 내지 7%를 잡고 들어가니까 여기 5,000원을 기초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섹터 범위 들어갔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저는 그 정도 잡고 한 10% 정도 리스크를 끼고 잘못되면 손절할 생각 아니면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하고 도전해 볼 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는 너무 비싸니까 따라가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급등해서 그냥 간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생각한다면 진입 자리의 원칙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대비 리스크 관리 그 범위까지 정해서 원칙적인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나. 황 대표의 생각입니다. 참고사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말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